안녕하세요. 경기 광주 다문화교회 이경림 목사입니다. 수요 시리즈 하브루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족 하브루타로 부모와 아이 사이 0cm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요즘 오은영 박사님의 금쪽 상담소를 시청하신 분은 계십니까? 벌써 25회를 했는데 저도 정규 방송은 잘 보지 못하고 가끔씩 부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초창기 어린이집 원장으로 젊은 시절에 SBS 방송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자주 시청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강박증, ADHD, 또 폭력, 욕설과 폭언, 거식증, 또 폭식증, 이런 등 많은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정말 놀랄 일은 엄마에게 발길칠하고 또 엄마를 뒤에서 마구 짓누르는 행동을 최근에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 이 전문가는 아이의 상태를 관찰한 후에 부모들에게 처방을 내립니다. 그 처방 중에 많은 부분이 바로 자녀와 많이 놀아주기입니다. 한결같이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함께 어울려 놀라는 처방을 내려줍니다. 이렇게 부모가 함께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것은 아이와의 어떤 애착을 다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야만이 다음 단계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의 심리적인 상태는 그 장애는 대부분 그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받는 것은 아이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애착이 충분하지 않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마음에 분노가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차게 되면 다른 여러 증세들도 나타나는데 결국 그러한 증세의 원인이 바로 불안정한 애착이 주된 원인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이 있어요. 의식은 그런데 아주 작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우리 마음의 90% 이상은 다 무의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가 우리 무의식 속에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긴장하고 근심하게 되면 우리의 두뇌를 자극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게 되면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것도 이 무의식 속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에 우리의 행동, 마음, 성격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잠재 있는 그러한 무의식들은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의식은 어른이 되어서 다 성장한 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릴 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무의식은 주로 만 3세 이전에 형성된다고 합니다. 어릴 때 어떤 특별한 부분에 자극을 받고 또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지내느냐가 이 아이의 기본적인 성격을 형성하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3세까지는 두뇌 발달의 거의 75% 이상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경험이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와의 대화와 상호작용은 아이의 두뇌 발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보면 3살 버릇이 여던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어릴 때 무의식 속에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쌓으면 그만큼 부정적인 성격이 많이 되는 거예요. 또 반면에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쌓으면 긍정적인 성격이 됩니다. 아이의 성격이 나쁜 것만큼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금쪽 상담소에만 해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이가 짜증내고 불평하고 대들고 소리 지르는 일이 날마다 반복되니 정말 내가 배 아파서 10달 동안 내 배 안에서 고통하며 낳은 아이인데 그 아이로부터 사랑하는 나의 아이로부터 당하는 엄마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부모로서 먼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부끼리 잦은 다툼도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며 또 그 스트레스는 그대로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서 아이의 성격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주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을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양육자의 보살핌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말이나 소는요,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도 있고 어미에게 직접 찾아가서 젖을 먹을 수도 있지만 사람은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찾아서 먹지도 못하고 직접 엄마의 젖을 아기의 입술에 대어줘야만이 간신히 젖을 빱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애착 관계는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신뢰 관계의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부모는요, 아이와의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대화를 선택합니다. 아이가 말을 할 줄 알든 모르든 간에 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뱃속에 있어도 부모는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끊임없이 말을 건네고 아이의 반응에 귀를 기울여 아이를 사랑으로 돌봅니다. 여러분 중에는 결혼을 해서 진심으로 아기를 갖기 원한 부모들은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태교를 정말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뱃속에서부터 이미 1살 먹고 가잖아요.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와 아이가 대화를 통해 풀게 되며 아이의 마음속에는 스트레스는 쌓이지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즘 엄마들은 아이들을 학교나 유치원 보낸 후에 친구들과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다도 일종의 하브루타입니다. 하브루타는 무엇보다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유도합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하브루타를 통해서 부모와 소통했듯이 또 세상과도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삶의 문제들을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렇게 애착을 형성하는 데는 하브루타처럼 좋은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유대인 가족 사이의 애착 관계를 어느 민족보다 끈끈하게 유지하는 데는 가족 하브루타가 있습니다. 그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안식일, 주일 만찬을 위해 모입니다. 그날 저녁에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그리고 친척들과 이웃까지 함께 모여서 짧게는 2시간, 길게는 7시간까지도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온 가족이 3, 4대까지 다 모이려면 1년에 한두 번 설이나 추석이 되어야만 가능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가족 모임을 매주 갖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기업과 그 직장은요,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하브루타의 가장 큰 힘은 행복과 성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철저하게 성공 지향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성공을 위해서 좋은 직업, 돈, 지위, 명예를 추구하는데도
행복 지수는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행복과 성공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다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운 일처럼 여겨지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해결되지 않을 때는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운명을 달리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가 간간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요, 누구보다 큰 성공을 이루면서도 행복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 역시 하브루타, 특히 가족 하브루타입니다. 저는 행복의 시작과 끝은 가정에 있다고 봅니다.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하기 전 한 22년 동안은 어린이에 관련된 일을 종사하면서 행복한 가정 또 불행한 가정 여러 가정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결론은 행복의 시작과 끝은 가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에서 성공해도 가정이 불행하면 결국 불행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와 아이 사이에 대화를 많이 나누는 유대인 가정은 성공과 행복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그러한 특별한 공간이지요. 가정에서 하브라처럼 이렇게 애착을 가져다 주는 일은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애착은 아이로 하여금 모든 문제를 부모와 함께 의논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는 점점 없어지는 거죠. 당연히 분노도 생기지 않지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매일 하는 저녁 식탁의 대화나 매주 하는 이 안식일, 주일 식탁의 대화는 한 가족이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제일 행복하십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과 친척들이 다 같이 모여 안식일 식탁에서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가정은 사회에서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 이 가정은 사회적인 성공과 개인적인 행복의 출발점이자 목적지입니다. 우리도 한번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하루에 한 10분이라도 자녀에게 집중해서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은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 정말 좋겠습니다. 단순한 방법 같지만 위대한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년생 딸이 둘 있는데요. 4살과 5살 되었을 때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각각 사주면서 아빠와 엄마는 성경책 앞에 장문의 글을 써주었습니다. 지금도 그 성경책이 집에 있습니다. 글씨를 읽기 시작할 때부터는 그 성경의 잠언이 31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1일이 되면 1장, 30일은 30일 2장 읽고 이런 식으로 매일 잠언을 읽게 한 후에 오늘 이 한 장 중에서 어떤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닿니? 하고 이렇게 한 절을 물어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절을 쓰게 해보기도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초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성경 66권 전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후에 각자 이제 우리 먼저 아침밥을 먹고 각자 할 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일을 저는 큰아이가 대학교 1학년까지 그리고 작은아이가 고3 졸업할 때까지 거의 한 15년을 안 빼먹고 매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만 하는데도 작은 하브루타가 되어서 조금은 유사한 것이 되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부자잖아요. 그런데 다 부자는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도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빈익빈 부익부는 어느 나라든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초기의 미국의 유대인들도 거의 빈손으로 온 사람들이어서 그들의 출발은 가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재능은 어떤 분야든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지식과 교양에서 우러나온 후천적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감각이나 돈을 다루는 능력도 다 후천적으로 개발된 것이지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유대인 가정에서는 생후 8개월이 되면, 사실 생후 8개월에 걸음마 떼는 애들 별로 없거든요. 보통 최소한 10개월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걸음마를 떼기 전에 아이들에게 동전부터 쥐어주고서 아침 저녁 식사 전에 저금통에 넣게 한답니다. 사실 이 동전이 돌 이전의 아이들한테는 참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런 거 볼 때 유대인들은 참 용기가 대단합니다. 그 이후 이제 5세 전후가 되어 돈에 대한 개념이 조금 생기게 되면요, 아이에게 본격적으로 용돈을 줍니다. 근데 이 용돈은 쓰라고 주는 소비용이 아니라 저축용이에요. 용돈을 통해서 돈의 가치와 저축의 즐거움을 알아갑니다. 이처럼 유대인은 생활 속에서 경제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경제교육 덕분에 이 유대인들은 조기에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또 세계 경제나 금융의 전문가로 자라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 유대인의 경제적인 독립이 좀 빠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성인식이 빠릅니다. 보통 유대 성인식은 남자아이들은 13세고요. 여자아이들은 12세에 주로 치르는데, 이때 이제 성인식에 참석한 친척들이 이렇게 부조금을 내요. 그런데 이렇게 친척들이 낸 이 부조금의 돈이 상당하대요. 근데 이것을 부모님한테 드리지 않고 바로 이 성인식에 치른 그 돈을 자녀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는 이 돈을 전부 자녀 이름으로 저금하고 또 채권을 사거나 펀드에 넣어두고 이것을 바탕으로 경제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만약에 5살부터 시작했으면 한 15년 되잖아요. 20대 중반이면 20년 가까이 되죠. 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쯤 되면 이 투자한 돈이 뭐 적어도 2배는 불어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유대인 젊은이들은 대략 우리 돈으로 그때 되면 한 20년 모으면 1억 정도를 지니고 사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들은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당장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어주고 돈을 직접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아이들이 재정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게 돈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 기부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기부를 포함해서 경제, 정의, 실천에 대한 사회 지도층의 기여도를 보며 노블레스 노블리스 항목에 있어서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 좀 하위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참 우리 주변에 그래도 기부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 것 같은데도 사회 지도층의 기부가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유대인은요,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가리지 않고 기부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 미국 인구의 진짜 2%에 불과한 유대인에게 미국 국가 전체 기부금의 거의 50%가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기부나 자선은 남에게 뭐 내세울 만한 그런 자랑거리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하는 종교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실천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고 속죄의 제물로도 드리고 또 화목 제물로도 바쳤는데 이것을 ጼ다카라 합니다. ጼ다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ጼ다카. 네, 이 ጼ다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이제 각 나라에 흩어지게 된 이후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이 ጼ다카를 계속 실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ጼ다카를 구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전에 그 유대인 회당에는 항상 이 ጼ다카를 넣을 수 있도록 상자가 놓여 있었는데 그래서 가난한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그 상자에서 2주일간 생활비를 꺼내갈 수 있도록 했으며 그들의 이러한 기부 정신은 어렸을 때부터 ጼ다카를 실천하면서 몸에 익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도 안식일 식탁에서 어김없이 ጼ다카를 실천합니다. 그런데 용돈을 받는 아이도 예외 없이 부모에게 ጼ다카용으로 용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ጼ다카를 위해서 자기 용돈을 절약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남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이 ጼ다카는 돈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공유합니다. 먼저 성공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처음 이제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이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그가 어느 정도 성공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자선을 베풉니다. 이 ጼ다카에도 단계가 있는데 단계가 높을수록 더 훌륭한 ጼ다카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아이가 가장 높은 단계의 ጼ다카를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제 제일 낮은 단계는 아까워하면서 주는 거. 제일 높은 단계는 받는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가능한 익명으로 자선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고의 자선 행위는 누군가가 자신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독립해서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어지고 그 사람이 오히려 또 다른 사람을 돕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공부도 자연스럽게 자선이라는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예전에 그 어른들이 말하죠. 공부해서 남순아 너 머리 좋으라고 한다고 우리 어른들은 많이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은 공부도 배워서 남주자 그런 정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경제교육과 함께 이 ጼ다카 정신을 생활 속에 가르침으로 길을 가다가도 기부를 한 상황이 있을 때 아이에게 기부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 도와주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가리지 않고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하면 세계 어디를 내놔도 두각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도전해 봅시다. 다음 주에는 생각하는 아이가 모든 것을 가진다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